제가 최고의 연주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 첫날인 어제는 그야말로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도 두 정상이 추가 회담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한국인 최초 평양 순회특파원으로 활동한 진청규 통일TV 대표 자리 함께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인상 깊은 장면들이 꽤 많았습니다. 두 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셨는지 말씀을 좀 먼저 듣겠습니다. 조성열 위원님.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평양 시민들하고 좀 스킨십을 강화한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양 순환공항에 내리셔가지고 평양의 시민들, 환영 나온 시민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고 또 90도 절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또 북한의 어떤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 대통령의 어떤 주민에 대한 좀 낮은 자세,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감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진청규 대표님, 어제 한 10만 명 정도의 평양 시민들이 연도에 길게 늘어서서 환영을 했습니다. 알록달록 한복도 많이 입었고요. 평양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밝다, 활기차다, 이런 느낌들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JTBC에서도 지난 1월 초에 스포트라이트 제가 1시간 취재한 모습을 했는데요. 그때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겁니다. 제 말을 거의. 그러나 그때도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평양이. 그리고 전문가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좀 칙칙한 사회주의, 전통적인 회색빛이었는데 상당히 컬러풀해졌다. 문수거리 아파트라든지 여명거리, 미래과학거리 아파트 같은 곳은 가보면 상당히 뷰도 멋지고 스카이라인도 아주 멋집니다. 그것을 아마 이번 방북한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보고 느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평양에 다녀오신 게 언제입니까? 지난 8월 15일부터 29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다녀오셨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가보지를 못했으니까 네. 보시는 모습들이 또 남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제가 찬물을 끼얹겠다는 건 아니고 현실적인 얘기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만나는 거가 성과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이제 두 정상이 지금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뭔가 성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비핵화와 관련해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제일 처음부터 이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어제 처음으로 한 2시간 동안 있었던 정상회담 얘긴데요. 먼저 어제 정상회담에서 이제 두 정상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보시고요. 두 분과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만 벌써 이게 몇 차례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는데 오늘 내가 유달리 이거 오전에 내가 받았던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정말 우리가 달라졌구나. 우리가 정말 가까워졌구나 하는 의미다른 감정이 휩싸여 갔습니다. 올해 이렇게 훌륭한 성과들이 마련되고 이게 자리 다시 하게 되는데 올해의 성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지를 그의 능력과 능력을 발휘하셔서 북과 남 사이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만드시고 또 우리 이재명 위원장 서준입니다. 그리고 평양 시민들께서 저와 우리 베트남 일행을 특별히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또 민감한 동포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특히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감동입니다. 이 판문점의 감이 생명의 감이 이어졌습니다. 불과 5달 만에 김정은 위원장과 벌써 세 번째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이전에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또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오늘의 이 놀라운 것을 네, 문재인 대통령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추석인데 8천만 결의 풍성한 추석 선물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필요한지는 두 정상 모두 잘 알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부분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큰 성과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네네. 이제 문 대통령도 결실을 거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뭐 핵심은 당연히 비핵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배석한 배석자를 보면은 어제 2시간의 회담에 의제가 뭐였는지를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만 3번 이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임종석 비서실장과 그리고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었습니다. 네. 5월 26일에 있었던 이제 이른바 번개 회담에서는 그 서훈 국정원장 단독으로 배석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정의용 실장과 예, 서훈 원장이었습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게 서훈 원장이 있었고 이번에 새로 정의용 실장이 들어갔는데 결국 이제 의제라고 한다면 비핵화 문제 또 비핵화를 둘러싼 최근에 이제 정세, 특히 미국의 입장을 아마 그 정의용 실장이 전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북측은 이제 계속 김영철 위원장이 네네. 3번 다 있었고 번개 회담 때만 이제 김여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제는 역시 비핵화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였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는 어제 2시간 동안에 이루었던 내용들이 아마 비핵화에서 상당한 어떤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상당히 이제 좀 암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어제 11시 넘어서 이제 그 만찬장 장면을 봤는데 네. 두 정상의 모습이 굉장히 밝은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상회담이 끝나고 있었던 끝나고입니다. 만찬이기 사실 때문에. 어제도 네. 저녁 때 그 보기 전에는 사실 그 내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만찬장의 모습에선 두 정상의 모습이 굉장히 밝았고 또 내용들에서 환영사, 그러니까 만찬사를 한 내용들 보면은 어떤 공통된 정세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긴박하다. 네. 지금 문제를 해결하자면 안 된다라는 인식에서 표현만 달렸을 뿐 두 정상의 정세 인식이 일치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비핵화 문제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합의라든지 이런 걸 도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진청규 대표님. 네. 비핵화 문제 해결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는 어제 뭐 여러 차례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궁금한 것은 과연 북한 주민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실제 북한 주민들 만나보시면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조 의원도 말씀하셨고 진행자분께서도 했는데 비핵화 부분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네. 그리고 저 지금 자막에도 보니까 문 대통령 비핵화 촉구라는 말을 봤는데 촉구를 하려면 그 반대 극부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원조 뭐 이런 뭘 달라 뭐 고기 먹여주겠다 이런 걸 바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평화 보장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비핵화 하시는데 한반도가 빠져 있습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보장입니다. 그래서 평화 보장이란 말은 제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평화 보장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북쪽에서. 그 얘기들은 왜들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핵화를 촉구하려면 평화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북쪽 주민들은 그렇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서울 메인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첫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어제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브리핑이 없어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오늘 브리핑 내용이 조만간에 시작이 됩니다. 네, 함께 보시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평양 이틀째입니다. 오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상회담이 좀 길어졌습니다.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후 공연 및 만찬 순서가 수년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월 2차 정상회담 때 좋은 열매를 키워가는 가을에 평양에 오시면 대통령 네 분을 성대하게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성대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것 전 세계의 이목이 평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한반도의 미래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두 지도자는 가장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단판이 아니라 모두가 사는 공존과 평화의 미래를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경 어제에 이어 추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두 정상 간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금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 발표도 예정은 돼 있습니다만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오전 정상회담 일부와 결과 발표는 생중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정상이 추가 회담을 하는 동안 김정숙 여사와 수행원들은 평양시 만경대 구역 소재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참관에는 리설주 여사가 동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예술체조소조실, 수영장, 극장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 수행원들은 무용, 가야금을 가르치는 예능동, 과학동 등을 참관하고 극장에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나면 오찬을 위해 옥류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찬 후 문 대통령 내외와 공식 수행원, 특별 수행원들은 평양시 평천구역 소재 만수대 창작사를 참관합니다. 만수대 창작사에서는 김영희 전시관장의 설명을 들으며 예술품과 조각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이때 경제인들은 황해북도 송림시 석탄리에 소재한 조선인민군 112호 양묘장을 방문합니다. 이곳은 2016년 5월 준공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재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 평양시내 소학교 및 학령 전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 양성기관 평양교원대학을 방문합니다. 저녁에는 평양 시민이 자주 찾는 식당인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방문해 봄맞이 방에서 대통령 내외와 공식 수행원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 방 다른 테이블에는 평양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평양시 중구역 능라도 소재 북한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경기장 5일 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 예술 공연이 있습니다. 북측에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측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 시간은 1시간이고 약 15만 정도의 관객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브리핑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일문일답 듣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요. 자, 예. 소속사와 이름을 밝혀주시기 MBC 바랍니다. 임명준 기자. 예, MBC 임명현입니다. 수석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일단 회담 이후에 오찬과 또 시설 방문 그리고 이제 능라도에서 열리는 그 집단 예술 공연에 김정은 위원장 내외도 동일하게 계속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 정당 대표와 또 북측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면담 무산건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 가능하신 부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당 대표들의 일정은 사실은 저희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쪽에서 평양에서 뭔가 얘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북측 최고 지도자의 일정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확인드리기는 곤란하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YTN 김도원 기자 질문해 주세요. 예, YTN 김도원입니다. 수석님 여기 이쪽입니다. 예, 공동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언론 발표 형식인지 아니면 질문까지 받는 질의응답이 있을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조미 사이에 진전된 결과가 나온다면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한 대화가 어제 회담에서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결과 발표가 된다면 이런 비핵화에 대한 어떤 큰 틀의 합의가 사실상 어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예, 아직 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더 많은 대화가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양 정상이 합의사항을 발표하게 된다면 합의문 자체가 발표가 되고 아마 질문 응답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 관례에 비춰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질문해 주세요. 예, 이데일리 김성곤입니다. 수석님,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로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내일 이제 대통령이 오전에 귀환하시지만 상황에 따라서 친교 일정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혹시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교 일정이 평양이 아닌 북한 다른 지역에서 혹시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아까 질문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 여야 3당 대표와 북측 정치권 인사의 면담이 무산된 과정을 청와대가 설명한 걸 보면 해프닝이라고 하는데 기자들은 잘 납득이 안 되고 국회에서도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발표하기 전에 3시 브리핑에서라도 좀 상황을 확인하셔서 추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정부 대표단이 아니라 정당 대표들께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사실 저희들도 정확하게 그 맥락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평양에서 우리 측 대표단 내에서 얘기들이 별도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행사가 친교 행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또 합의의 내용들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어떤 부분들이 확정된 게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외신으로 가보겠습니다. VOA 네, 3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 오전 정례 브리핑 내용을 좀 들으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좀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남북 정상 간의 추가 정상회담 시간이 일단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이제 10시, 1시간이 안 남았네요. 10시부터 이제 남북 정상이 다시 한번 어제에 이어서 만나서 추가로 정상회담을 하는 시간이 10시로 지금 잡혀 있고요. 결과 발표는 지금 예정은 돼 있는데 정확한 시간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 또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이제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평양 시민들과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밝혔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추가 정상회담과 여기서 어떻게 합의가 되느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윤영찬 수석은 하는 말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아마 당연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한번 해가지고 최종 합의가 나왔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핵심적인 이제 비핵화 문제가 주로 논의됐고 3대 의제를 다뤘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은 사전 군사회담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제 접근을 했었고요. 남북 정상 간의 결단이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이제 이어져서 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어제는 이제 비핵화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더불어서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 그리고 판문점 이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실천 조치들이 이제 논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제는 배석자가 서훈 국정원장과 정용 실장이었지만 아마 이번에는 좀 확대해가지고 네. 아마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 이제 이런 분들까지 국방부 장관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확대 정상회담 정도 성격을 가지면서 최종적인 아마
합의문의 도출을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좀 비핵화에 집중을 하고 네, 저는 오늘은 이제 그렇게 남북 생각합니다. 관계까지 아우르는 것까지 협의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그렇게 말씀이신가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배석자 명은 아직 안 나왔지만 네. 아마 배석자가 좀 확대된 이런 형태로 회담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비핵화를 위한 보다 진전된 방안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번 합의에서 다뤄지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에는 북한과 미국이 최종적으로 담판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경제 협력의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결국에는 군사적 긴장 완화라든지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육상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라든지 비무장지대에서 GP의 이제 단계적인 감축, 그리고 이제 유해 공동 발굴 문제에 네. 대해서는 합의를 이제 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핵심 쟁점이 서해 평화 수역을 이제 결정하는 문제는 이게 이제 NLL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북측도 쉽게 양보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들은 또 북측이 또 제안한 것이 이제 육상에서 30-40km 정도의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문제인데 북측은 뭐 평양이 190km 떨어지기 괜찮지만 네. 우리의 경우는 30-40km를 이제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면 서울 북부가 전체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에 타협이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아마 창설에 합의할 거라고 보고요. 이런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윤영찬 수석도 말했잖아요. 두 정상이 지금 아마 가장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좀 얘기해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비핵화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세부적인 합의를 할 수 없는 이유가 결국은 남북 간에 어느 정도 틀을 하고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남북 협의 사항에 대한 또 미국의 입장을 들어야 되고요. 아마 그 이후에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이제 의미가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또 세부적일 수도 없기 때문에 아마 네. 중간 정도 형태의 어떤 네. 그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진천규 대표님. 보통 과거에 우리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는 둘째 날 답례 만찬을 우리 측에서 준비하는 그런 형태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평양 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가요? 일반 식당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연회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곳은 없고요. 이제 저도 이제 봤는데 가족석 해서 한 10명 정도 들어가는 방, 8명 정도 들어가고 물론 이제 공개적 홀에서 뭐 한 100여 명 뭐 이렇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본 것은 이런 공식적인 연회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진짜 우리 뭐 남측에서 제기한 것 같은데 일반 시민하고 한번 식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한 곳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식사 가격이라든지 예. 음식 맛은 어때요? 저도 바로 8월 28일 날 저녁을 거기서 먹었습니다. 네. 제가 한 8명 일행하고 먹었는데요. 가격은 뭐 이제 용정 회, 뭐 전부 이제 생선 요리가 줍니다. 뭐 찜, 구이, 뭐 칠색 송어, 은어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식으로 이제 뭐 평양 냉면도 먹고 이제 뭐 토장국에 밥도 먹고 하는데 8명이 그리고 이제 맥주, 뭐 평양주 이렇게 해서 먹는데 85달러 줬습니다. 제가. 아하, 북한 돈도 받고 아닙니다. 달러도 받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외지에서 간 사람들, 외국인이나 외지에서 간 사람들은 일단 그 달러로 지불을 하는군요. 즉각 그 달러, 유로, 중국 돈, 일본 돈 이렇게 4개국어 돈을 그대로 그래서 외화 식당, 뭐 외화 상점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직접 받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돈을 환전해서 쓰는 게 환전하는 아니고요. 시스템이 아닙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갈 때마다 항상 이제 그곳 시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한 끼 식사를 하는 그런 거를 쭉 이어왔었는데 이번에 평양에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드러냈었고 그 바람이 이제 현실이 돼서 북측에서 받아들인 거지요. 네, 평양에서 시민들도 이제 함께 이제 식사를 그럴 하게 된다니까요. 겁니다. 예. 네, 그런 자리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그 합의가 나오고 난 뒤일 테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는 그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고 오늘 뭐 시설 방문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여러 곳 지금 네, 또 뭐 거론이 만경대, 됐어요. 네. 뭐 특별히 눈에 띄는 분 있으셨습니까? 뭐 다 일반적으로 다 보통 가는 곳입니다. 특별한 곳은 네. 제가 볼 때 없습니다. 만수대 창작사도 지난 시기에 다 이렇게 방문하는 곳이고요. 이제 예술가들, 화가 이런 분들이 영화 제작 이런 만수대 창작사하고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은 이제 많이들 참관하는 곳이죠. 학생들의 그 방과 후 예능 교육하는 곳 그리고 평양 교원대학은 상당히 지금 북쪽에서는 과학과 교육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설을 많이 주로 참관을 하지요. 네, 조성렬 위원님. 오늘 미 국무부 대변인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이와 관련된 미국의 뜻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통해 북측에 잘 전달됐으리라 이렇게 보십니까? 예, 물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미국식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과 사전 조율이 됐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미국 측에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미국 측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계속 이제 그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나간다고 봅니다. 바로 또 어제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문제를 둘러싸고 또 미국과 러시아 간에 이제 언쟁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번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부각되지 않도록 아마 미국 측에서는 이제 좀 분위기를 좀 만들고 또 만약에 남북 간의 어떤 그 비핵화 합의가 미국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책임이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미국의 또 새로운 어떤 입장 표명할 수 있는 좀 명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보입니다. 네.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가 오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공동 기자회견이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중요한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으로 지난번 정의용 실장을 통해서 전달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비핵화 약속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 리스트 신고 문제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고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검증을 받겠다라고 하는 일단 말의 단계이긴 하지만 일단 약속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진전된 부분이고요. 또 미국이 우려하는 종전선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전선언은 실제로 이번에 남북 간의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서 실질적인 한 일부분은 이제 해결이 됐고요. 또 이 문제는 결국 북한과 미국과의 관건인데 이 부분에서 굳이 지금 종전선언을 얘기해서 미국 내 강경파들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양의 새로운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도 많이 보셨습니다. 자, 평양의 좀 더 그 자세한 모습들이라든지 새로운 장면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추석 연휴 때 저희 JTBC를 통해서 방송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8월 15일부터 2주간 취재한 내용이 아마 두 도시 음식 이야기해서 평양과 서울에 좀 부드러운 이야기로 추석 전날 밤부터 아주 좀 편안한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진청규 통일TV 대표의 말 들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8 평양 남북 정상회담 둘째 날입니다.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 차례 더 정상회담을 하고요. 회담이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상회담 소식은 JTBC 뉴스 특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